악플. 뭐 보세요. 이런 분도 계시네. 얼마나 용감하냐. 불이익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화이팅. 이런 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뭐 김성수 얼굴 잘 바꾸네. 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왜 여기?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세요? 참 그럼 이런 분들은 예능에서 캐릭터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인 줄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영진이 원흉입니다. 정말 왼수예요. 예, 그놈의 출연료 때문에. 아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네. 많은 악플들을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악플도 예. 관심이거든요. 그럼요. 네, 예,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여주다니. 예. 네, 계속 관심 보여주시면. 여러 개 다 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달아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예, 나중에 대선 끝나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좀 없어요. 아니,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드려야 더 이상 악플을 안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문재인 후보의 하루를 또 낱낱이 이야기해 주실 초특급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보배 같은 분이시죠. 우리 국민주권 선대위 이재정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의 보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그럼요. 네. 그냥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양쪽에서 빛이 나요. 예. 이런 미인들과 방송을 한다는 게 개타셨습니다. 정영진 이러고 방송하다가 여기서 이재정 박누리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예. 제가 위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 역할극 하다가 혼나셨는데 저랑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예. 용산 참사를 시민법정에 세웠는데 예. 이명박을 변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현 의원이 또 김석기 네. 김석기 전 경찰청장 변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변호를 했어요. 역할극이기도 하고 진짜 진지하게 법리적 검토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르신이 등짝을 딱 내리치면서 어떻게 저런 놈들을 변호하냐고. 박주민 의원과 제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몰입하셔서 제대로 잘 해내신 겁니다. 위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예. 사실 고정 출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너무 왜 바쁘셔서 거절을 하셨어요? 제가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예. 내일 제가 어디에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저희 의원님들이 119명 되시는데요. 네. 다들 대표님을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지역구도 활동하시고 또 여러 요새단이 있어서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느라 바빠서 사실 내일 일을 약속을 못 합니다. 저도 날마다 우리 청취자들, 우리 당원들, 국민들 만나가지고 말씀 나누는 거 저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아니, 신났어요 지금.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지금 얼굴에. 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최대한 많이 예.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아까 들어오실 때만 해도 너무 지쳐 계셔가지고 예. 네. 예, 근데 걱정이 지금 좀 됐는데 말씀하실 지금 때 보니까 소통을 방송이 하고 약간 있잖아요. 체질 아니세요? 예. 뭐든 체질이 아니에요. 여튼 지금 따끈따끈하게 광주에서 올라온 이재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제 첫 유세 일정을 함께 하셨는데, 대구가 또 고향이시라고 예.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직전에 광주 유세를 하고 왔지만 네. 어제 첫 유세진 대구에 제가 진행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네. 사투리를 안 쓰시다니. 사투리도 쓰는데요. 예. 사투리 쓰면 완전 귀여워요. 제가 감당하실래요? 예. 짬만 사투리 한번. 그럼 더 매력이 네. 폭발할 근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서울말 쓴다고 써도 고향 사람들은 알아봐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남았다 그래요?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예. 사투리를 많이 고친 그 대구 분이 계시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뭐 언어 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방송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예, 고등학교까지 대구. 나오셔가지고 예, 나와서 특히 또 제 모교 경북대학교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구나. 예, 함께 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대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진영 논리에 텃밭이 되지 말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대구, 그다음에 나 역시도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대구에서도 지지받고 강원도에서도 지지받고 전라도에서 지지받는 전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담은 첫 유세지였습니다. 예. 반응 뜨거웠습니다. 아, 예, 그래요? 뭐 특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네. 비 오는 그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우산 쓰지 않고
우리 문 후보님 얼굴 보기 위해서 모여주셨고 무엇보다 지금 오늘 광주도 갔다고 했지만 집중 유세장에 그 많은 인구보다는 조금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행자의 훌륭한 진행 탓이었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맞아요. 네.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또 힘껏 또 대구 출신으로서 또 함께 해주시면서 본인이 살아온 경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수적 성향의 시민이라고 알려진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설득이 될 정도의 본인의 경로이시지 않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네. 청와대에 계셨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좀 많이 마음들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춤 때문에 네, 이렇게 두 마음이 분의 춤이 고픈됐다고. 굉장히 거의 화제가 뭐 놀아본 됐습니다. 솜씨라고. 아니, 저는 훌륭하게 진행을 해서 그분의 예. 장점을 이끌어낸 뭐 그런 거고? 예. 그분은 골반 댄스가 예전에 그분 유세 지원을 갖다가 한번 봤었는데요. 네. 예사롭지 않다. 저분 나중에 저걸로 성공하실 분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반전 매력이 예, 또 골반 있으시네요. 댄스를. 예, 대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럼 우리가 로고송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노래가 춤추기 가장 좋나요? 저는 좀 제가 이거 94학번인데요. 네. 제 세대에 좀 어울렸던 게 페스티벌. 페스티벌. 예, 또 예. 제가 안무를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어허, 예. 네. 순정은 어떠셨어요? 순정은 순정이 딱 춤이 94학번. 춤이 조금 어려운 조금 부분이 어렵구나. 있어서. 예. 네. 그래도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어제 처음 따라해봤는데 처음 따라한 게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홍천 의원님 네. 옆에 있던 게 전데 처음 따라한 게 그 정도였으니까 네. 뭐 다음에 따라할 때는 거의 처음 완벽하지 않을까 치고는 싶습니다. 굉장히 아니 능수능란하게 예, 저희 율동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시민들도 참여해서 함께 흥을 내고 따라해 주시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다음에 지나가다가 유세 현장에 가 보시면 율동 보시고 따라서 함께 네, 같이 즐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더 그래도 힘이 나지 취업 않을까.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연식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네. 좀 아쉬움이 좀 걸그룹은 있습니다. 조금 힘드신 것 저는 이재정 같습니다. 의원의 치얼업 댄스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파이팅! 연식 예. 때문에. 네, 오늘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이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유세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제주 비전 발표 내용 들으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열을 넘어 크게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 벅찬 역사가 시작되는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주 동문시장에서의 유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제주도에서 첫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4.3 평화공원의 참배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들보다 일단 제주 4.3을 좀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갑작스럽게 그 조문 갔던 예. 그 불상사까지도 다 챙기고 네, 조문까지 맞아요. 가시고도 제주에 예, 일정을 소화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그 의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역사 인식이 있는 정통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4.3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아픈 기억들인데요. 역사를 부정한 채로 미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3기 민주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3기 민주정부가 명맥을 이어서 책임져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이 4.3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래요. 내년에
에는 꼭 대통령이 돼서 이 추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다짐을 예. 하셨는데 이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좀 하셨나요? 예, 사실상 이제 관련한 피해자들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명백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그다음에 배상 보상을 완전하게 해드리겠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배상이라는 게 금전적 배상도 되겠지만 네. 또 트라우마 치료 등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새겨 말씀 주셨습니다.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간지가 잘 설명이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제사도 맘 놓고 못 지낸다는 맞아요. 그 고통입니다. 네, 예. 그런 예. 부분까지 모두 좀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도 맞습니다. 맞아요. 있거든요. 유해, 예. 유전자 감식, 우리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건 안 한 거거든요. 네. 해드리겠다는 예.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추념식 내년이 70주년이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또 예. 십진법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또 의미 있는 추념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4.3을 다룬 연극을 한번 기획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음성으로 듣긴 했지만, 살기 좋은 제주도를 위한 정책, 제주 비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좀 예. 살펴볼까요? 그 제주를 평화 그리고 인권의 꿈을 담은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 동아시아의 네.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요코들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의 천혜 환경으로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 예.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 실현을 함께 담는 겁니다. 평화와 인권. 그래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고요. 예. 그 안에는 뭐 전기차 보급 뭐 또는 한온 분화구라고 해서 자연 분화구인데 제대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네. 있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해내겠다고도 말씀 예.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의 아픔을 아까 4.3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다시 치유하고 책임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환원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강정 평화마을 그러니까 평화마을, 해공기지. 그렇죠. 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 말이 됩니까? 예. 공동체가 파괴된 그 현장들을 다시 평화롭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야 갈등이 좀 예.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야 참으로 평화의 도시가 난데없이 되는 갑자기 거죠. 와가지고 이제 기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고 막 부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걸 막았는데 막아서 뭐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그 주민들한테 돈을 내놔라.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가 기업한테 예. 기업한테 돈을 주고 예. 국가가 다시 주민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일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뭐 잘 보존을 하면서 관광하기도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자연을 대하는 지도자의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예. 또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환경이 보존된다는 거는 눈에 보기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가치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공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고 후손들에게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려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4대강 복원까지 이렇게 가면은 참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죠. 예. 당연히 그 부분도 심각한 환경이랑 문제이기 때문에 코드로 보면은 다 이게 연결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녹차 라떼라고 예.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몇몇 가지 증상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네. 이 폐해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요. 언젠가는 이제 지금 뭐 정부도 조금씩 우리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네.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다시 다른 자연과 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복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서의 유세를 마치고 또 바로 전북 전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북대에서 오늘도 진행이 됐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근데 5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웠나 봐요. 예,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요새 참여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사진들 우리도 톡방 있거든요. 네. 톡방에서 공유를 하시는데 어떤 언론사의 사진보다 생생한 현장 사진이었는데 열기가 느껴지는 현장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게 현장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시는 시민이 즉석에서 비빔밥을 먹여주기도 했다고 예, 했어요. 비빔밥 비비시는 장면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꿀꺽. 아 근데 이런 거 좀 후보들은 당황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갑자기 비빔밥을 딱 해가지고 크게 한 입 이렇게 딱 하시면 이걸 이거 다 받아 먹기도 그렇고 뭐 이러실 텐데. 우리 후보님 뭐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 비교해 보자면 네. 굉장히 그런 이제 임기 응변. 즉석에서의 네. 대처가 굉장히 빨라지셨습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네요. 거기서 한 템포 쉬면 점수 딱 깎여요. 그렇죠, 딱 그렇죠.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맛있게. 먹방을 네. 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요. 예, 그간 정말 많이 보완된 내일 많이 맡겨도 보완된, 국정 운영이 가능한 예. 준비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전주 시민들하고 같이 팔도 통합 비빔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 참 좋네요. 근데 전주 비빔밥이 원래 통합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 갔다 저 전주라고 하는 곳이 또 어떻게 보면 광주와 더불어서 전라도의 어떤 핵심 지역이고 네. 네. 거기서 또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신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화합의 어떤 이미지가 딱 구현됐다는 게 네. 뭔가 마치 짠 듯이 다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쵸.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예. 우리 유세의 어떤 현장에서의 되는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라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사실 4.13 총선 때 호된 회초리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얘기와 관련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우리 전북 도민들의 그 역사 안에서의 모습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호되게 매섭게 마음을 표출해 주신 여러분인데, 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럴싸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말씀하시면 느껴지는 그 진정성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우리 전북 도민 그리고 전주 시민들이 지난 시간들과의 화해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참, 이 전주의 비빔밥 같은 이런 통합의 대통령이 네.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 해봅니다.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을 광주 충장로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직접 함께하다 오셨습니다. 예. 이 광주 집중 유세 소식 좀 전해주시죠. 광주 가기 전에 전주에서 한 가지 더 해결하고 와야 될 거 있습니다. 뭘 또 해결해요?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정책 시리즈 공약을 매 현장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에서 맞아요. 어르신 어르신 공약. 공약. 아, 어르신 예, 공약. 어르신 공약. 지금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하는 관련된 공약인데요. 지금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 네. 균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어른 복지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냥 뭐 방에다 쿡 박아놓고 두시고 네, 예, 돈 많이 저거 쓰게. 박아놓고 하려다가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한가 생각하다가 살짝 고민했습니다. 편안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모셔다 놓고 네. 그냥 잘 모시는 것만 어르신 복지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 경륜과 경험을 사회가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공약을 말씀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공공근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예. 어르신들. 그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도 힘드시지만 감당해내야 되는 가족들이 더 힘든 그렇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요. 관련된 세부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이야말로 치매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게 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일단 이번 유세 제가 어르신 공약 발표하는 걸 라이브로 봤어요. 오, 예. 근데 그 라이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초공약 이명박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가 먼저 하신 것 같죠? 기초연금. 그렇지만 사실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개념들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실시를 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을 딱 바로 잡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놓는 예.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당초에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당시의 구상대로라면은 이미 완성이 됐을 그럼요. 공약입니다. 예, 완성이 근데 됐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먹은 것이 지난 10년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예, 예. 아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방방 같은 경우에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 지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아랫돌 빼서 윗돌 그렇죠. 빼고. 네. 그렇죠. 뭐 누구 저기 그 차상위 계층은 뭐 그거 받는 게 있으니까 요거 빼고 주고. 그렇죠. 이게 무슨 현금이에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네. 어르신 정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도 좀 각 후보의 이런 정책들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정말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이런 국가 책임 강화 공약 그리고 이건 널리 알려야 돼요. 네. 네.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하고 네, 고모님 두 분이 그 한 분은 미국에 계셨던 분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토론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그 작은 고모가 그래서 뛰쳐나가셨어요. 아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오빠가 돼가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못 모시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서가 예, 있죠. 저는 그 너무 잘하는 게 할머님이 거기 계셔서 어떤 일을 겪은지를 봤거든요. 눈으로 네. 직접. 네.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교사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시고 그 상태에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너무 불안해지셔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전화를 한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온 도우미 아주머니의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치매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건 누구 개인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돈으로 그걸 다 해결하려고는 어마어마한 예. 부담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업 때문에 돌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 가족인 경우는요. 사실 그 치매란 증상이 네. 발현되는 어떤 방향을 보면은 가족들의 어떤 일상도 파괴하는 파괴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몇 명의 국민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치매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 여러 명의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왕만 나중에 보죠. 네. 나중에 예. 이제 그걸 이제 작은 고모가 받아들인 게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서 오히려 편해진 그런 표정을 보시고 나중에 네.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 피부로 아셔야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뭐 번지르르한 공약, 그냥 제목만 그럴싸한 공약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초연금이나 장기 요양보험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보신다면은 네. 그 진정성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문재인 후보의 이런 어르신 정책을 잘 접하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예. 간단하게라도 잘 정리를 해서 좀 뭐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예. 좀잘 알려주시는 것도 널리 하나의, 널리 알려주세요.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제는 저희가 내 삶을 바꾸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 정책을 전북 전주에 있는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왕 그 어르신을 위한 정책 나왔으니까 그거 조금 더 정리하고 가봐요. 네.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예.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거든요. 맞아요. 예, 그 본인 부담금을 좀 실질화해서 조금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공약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라이브를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100원 택시를 활성화하겠다. 네. 맞아요. 버스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와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럼 예. 돈이 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꼼꼼한 공약 예, 이런 것들도 기동성, 예. 아프신 분, 장애인, 노인들이 그 기동성에 있어가지고 이동성을 보장받지 못해서 인간다운 삶을 못
바꿔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예, 좀 뭐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일자리가 곧 복지다. 네. 예,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존중이거든요. 맞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냥 쉬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나를 가치를 그렇죠. 떨어뜨리는. 정말 외롭게 하는 네. 말인지 몰라요. 맞아요.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우리 사회 구성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나는 다 됐구나. 나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그렇죠.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뭔가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을 네. 놓게 되는 순간 갑자기 늙으시거든요. 갑자기 정신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비단 노인분들을 어르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분의 경력이나 경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예, 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주 넘어가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광주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말았는데 광주 집중 유세에서 이제 허그 타임도 가지시고 뭐 예. 다양한 활동을 좀 하셨다고 예, 예. 했거든요. 좀 간략하게 오늘 분위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저는 6시부터 후보님이 도착하신 본 유세가 시작되기 전에 한 네. 5시쯤부터 예. 미리 가서 있었습니다. 예.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 전라도 출신뿐만 아니라 뭐 저같이 경상도 출신 의원들도 집중해서 현장에 다 가서 있었는데요.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충장로 거리를 꽉 채워서 후보님이 못 들어오실 상황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사회를 맡으셨던 진선미 의원님께서 네. 길을 좀 갈라달라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이후에도 사실상 이제 무대에 오르셔야 되는 시간이 늦춰질 만큼 오시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의 환호를 받고 악수를 나누시고 심지어 저 언뜻 봤는데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예, 갑자기 키가 커지셨다가 꺼지셨다가 하더라고요. 예, 그 열기는 현장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보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충당로에 있는 빌딩들 각 층마다 모두 얼굴을 드밀고서 환호를 해주셨고요. 예. 저희는 그냥 연호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빌딩을 향해서도 손을 흔들면서 화답하고 했던 지난 총선 때 문 후보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여러 같은 성원이 있었는데 네.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비단 이번 광주뿐만 아니라 유세 현장에서 이 흥이 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네. 많이 힘을 얻고 어쨌든 승리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광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군요. 그러니까요. 예.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합창을 했다. 예. 아유. 재창했습니다. 네. 예. 우리 그렇죠. 다 합창과 재창이 차이가 있죠. 네, 다 재창을 함께 했다. 재창을 하는데 그 노래를 재창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서러움도 막 느껴지고요. 네. 다 손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 다닐 때 데모 한번 안 해본 것 같은 우리 젊은 친구들도 손에 힘을 꽉 쥐어서 손을 올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역사적 경험도 그 가치 정신도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유세에서는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예. 무슨 얘기죠? 예, 좀 뭐 사실 그냥 간략하게만, 네, 간략하게 너무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아니, 기억나는 대로. 저희 그 5.18 광주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우리 광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워낙 여러 번 문 후보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이라 네. 조금 평이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순간 무슨 얘기하고 착각을 했냐면요. 광주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지? 하고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예. 공약 발표는 구체적인 건 없었죠. 네. 아니, 공약은 저희 하루에 한 한 번씩이거든요. 번씩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전주에서 그래서 순간 이제 당황했어요. 노인 어르신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네, 공약을 저녁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광주 유세를 하시면서 5.18 정신에 네, 대한 언급도 네. 하고 그리고 통합의 대통령. 네. 예. 그 얘기 전에도 뭐 여러 번 하셨는데, 우리 4.3 기념식 때도 이제는 이제 내년에 70주년 때는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5.18 우리 기념식 때는 대통령으로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청중들의 환호가 그 뭉클함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사실 국가주도 기념식 추념식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은 예. 진짜 사실은 정말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불황무도한 그런 일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그타임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이들 위주여서 어른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셨다고. 사실 그 허그 타임을 앞두고 네. 제가 먼저 이제 왔습니다. 방송 때문에 먼저 와서 그 현장에 있지 못했지만요. 저도 아쉽네요. 저도 아쉽네요. 저도 못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후보님은 이제 너무 바쁜 유세 일정을 이렇게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후보님의 차를 경찰이 리드해가지고 이제 시간 안에 이제 교통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해주시지만 저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KTX를 탔지만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나서느라고 네. 그 역사적 현장에는 못 있었네요. 근데 뭐 아쉽네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참 많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구분을 해요. 그럼요. 이 사람이 그냥 아이고 이뻐라 하고 뭐 어디만 쓰다듬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나하고 영혼을 소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아이들은 알거든요. 우리 5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에 담임 선생님을 무서워해요. 근데 옆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이제 뭔가 참 좋긴 한데 좀 가슴 따뜻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조금 덜 보이시는 거야. 아이들도 진심을 근데 느끼나 그 봐요. 5살짜리가 그걸 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딱 다가가면 일단 그 무장해제가 딱 되고. 그 짤도 있었잖아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들 그 1차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소통하는 이런 네. 생명체들이 안다니까요. 그런 후보님입니다. 정말 진심은 어디서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님이랑 가까이 뭐 사진을 찍거나 하려면 애를 앞세워라. 네. 아이를 안고 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오늘도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앞세워서 막 가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네. 예. 유세단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율동을 해주는 유세단들이 보통 앞자리에 앉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애를 한 명씩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는 것들이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오신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인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을 또 이제 지켜야죠. 편안하게 앉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세단 우리 친구들이 자원활동 해주는 친구들이 아이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안고 앉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걸 봤는데, 레나용님께서 이재정 의원님 더민주의 성유리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웜에. 근데 성유리보다 더 미인이세요. 네. 알고 아니요, 보면은. 잠깐만요. 아니 왜 두 분 성문까지 지금 올라가지? 왜 피클까지 올라가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응. 이 댓글이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니요, 이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하면 지금 박누리 아나운서와 방금 댓글을 써주신 분은 저의 안티입니다. 저를 디스하신 겁니다. 소녀시대 정도로 하시지. 소녀시대 더민주의 정도로. 소녀시대? 그러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게시판에 이재정 의원님 응원하는 댓글로 가득 찼어요. 핑클레드님께서도 이재정 의원님 춤도 잘 추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라고. 이재정 의원님 댄스 실력 엄지척 뭐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뭔데 네, 못할까? 예. 이재정 의원님 한때 나이트클럽에서 놀던 실력 나오셨네요. 어디서 보셨어요? 보셨나 봐요. 네. 참. 후원했다는 분도 계시니까. 보는 눈이 많네요. 네.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는 끼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끼가 많다는 게 비단 뭐 잘 놀고 노래를 잘하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네. 끼가 많은 건요. 그런 분들이 상상력이 뛰어나요. 아, 갇혀있지 않고 상상력으로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에너지와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재인 1번가 같은 거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예. 그 관련 얘기를 저희가 잠시 이 로고송 하나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로고송 진짜 듣고 싶었어요. 코요태의 순정. 우리 와. 때의 노래거든요. 네. 우리 때 같은 연배십니까? 그렇죠. 거의 네. 비슷한 연배가니까. 순정 듣고 예. 오겠습니다. 예. 우리인가요? 저 92년까지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94학번이시라 그러겠어. 92년까지 대학을 한 십수년 다니신 거 저 아니에요? 11학기 다녔어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군대도 다녀오시고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 군대를 안 갔고 하여튼 네. 11학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이 11학기를 다녔는데 신해철은 졸업을 못했고 저는 졸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어쨌든 86학번이에요. 네.
어디 묻어가시려고. 아니, 그래도 순정을 들으면서 같이 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에 민감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 노래만큼은 예. 우리가 모두 다 네. 하나가 돼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준비된 예. 대통령 기호 어제 1번 문재인 노래 부르다 혼나셨다면서요. 네. 최민희 그래서 오늘 좀 의원님한테. 연습했는데 역시 이상한가요? 좀 우울해졌어요. 아니요. 매력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다 잘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주시는 분도 있어야지. 네, 제가 귀가 열심히 즐겁죠. 깔아드릴게요. 이게 그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그 순정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가사와 또 이게 또 90년대 발표됐다는 그런 또 정서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어떤 정통성이 느껴지는 그런 로고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딱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기호 1번 문재인. 무슨 아니 원래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 저는 그렇죠. 88년생이어가지고 86학번과 88년생. 예, 우리네요, 우리. 네. 우리네요. 예. 아, 그런 세대를 분석도- 뛰어넘어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 그런 분석이 아마 의도가 기획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제가 또 있겠네요. 문화평론가로서 이 촉을 볼 때 네. 가사를 쓴 사람이 아주 요건 회심의 하나의 작품이 아닐까 이러면서 썼는데 안 알아주면 또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알아주셔야 이렇게 한번 됩니다. 언급해 주신 걸로. 네. 네. 그렇죠. 5월 9일 투표에서 5월 10일 당장 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기호 1번 이번엔 문재인. 인수위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네.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없는 그렇습니다. 대선입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대선 이슈를 하나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오후 내내 포털의 검색어 순위를 올킬한 단어 있잖아요. 문재인 1번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사실 박누리 아나운서 여기 오기 전까지도 못 들어갔죠. 네, 못 들어갔어요. 네. 접속 폭주. 네. 네. 계속 그냥 하얀 화면만 뜨고. 지금 급하게 저희 당에서 이제 서버를 증설하고 그러고 있긴 한데요. 네. 지금도 안 들어가진다는 이런 민원이 좀 들어오고 저는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네. 들어가 봤죠. 이 우리 업로드가 될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악플들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들어가 봤는데 그때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 이건 일단은 그 쇼핑몰 형태를 생각을 하고 또 이 이게 딱 구매하기를 누르면 네. 좋아요가 딱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게 순위로 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미나서 그냥 재미나게 게임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볼 수 있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약을 일단은 제목 먼저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목 밑에 있는 서브 그 텍스트들 네. 그 한 큰 공약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공약도 볼 수 있고 그걸 또 자세히 보기를 누르니까 또 아주 세세하게 그 공약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아니 사실 지금 가짜 뉴스 횡행하면서 마타도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 전에도 뭐 문모닝, 문나이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잡고 늘어지는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께 비전과 정책을 보여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지지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그 네거티브 그만해도 돼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꼼꼼하게 공약을 설명해 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예. 물론 이 튼튼한 공약들을 예. 보여주세요, 좀. 네. 물론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뭐 말꼬투리 잡으면서 또 네. 사소한 거 가지고 끝까지 공방을 하는 건 사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잘 치고 간 것 같아요. 매일 시리즈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공약들을 상품, 알토란 같은 상품으로 엮어가지고 맞아요. 1번가를 이렇게 구축을 네.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글로 쭉 써 있으면은 읽기가 싫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참신한 방법으로 예.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도 뭐 접속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 계속 들어가 보고 아니,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많이 판매된 정책들을 살펴봐야죠. 네, 그렇죠. 이것도 너무 재밌지 이 베스트 않아요? 정책. 예. 그래서 베스트 많은 정책.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해주신 게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요. 2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 네, 그리고 3위가 최순실이 없는 나라. 예. 4위가 남녀 같은 임금 같은 대우. 예. 5위가 치매 앞에 국가 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어르신 예. 공약을 살펴봤듯이 이게 이제 1위부터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원님. 왜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1등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라는 게 이 정도 심각해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4살인데요. 네. 이제 32개월인가 33개월인가 가물가물한데 따님이세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근데 마스크, 아이용 마스크가 잘 없어요. 맞아요. 애매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큰 아이용 마스크를 얼굴 거의 가끔씩 눈도 덮이고 이런 마스크를 해주니까 얘는 무조건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 마스크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도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네요. 마스크 없이는 밖을 나갈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애가 진짜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나쁩니다 그러면 야, 우리 좀 안에서 놀자. 그래서 제가 농구 골대를 장에다가 이렇게 장 문 있죠. 문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놓을 수 있는 그 네. 장난감 농구 골대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했다니까. 오죽했으면. 예. 밖에서 뛰어놀고 싶은 애를 어떻게든 안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은 미세먼지를 없애달라는 건데 이것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당 예. 후보님 공약 같은 경우는 무슨 타워라고 뭐 국민을 상대로 시험을 하고 있지 다른 않습니까? 데 후보 얘기 그만하시고 예, 예. 일단 그 가장 핵심이 답답한 예. 마음에 그 비수기 때 그러니까 네. 조금 그 미세먼지가 전기를 약해졌을 좀 때. 아니 전기를 좀 덜 아, 쓸 때 네네. 비수기 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지하겠다. 상당히 파격적인. 네. 예. 이거 한전하고 합의는 되신 건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미세먼지는 확실히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원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위정자들이거든요. 네. 이전에 정부는 일부러 빼돌렸어요. 막 다른 예, 다른 그렇죠. 요인인 것처럼. 사실 근데 네. 서해안 지역에 있는 화력 발전소가 전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 여러 번 밝혀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국민 여러분께 고해하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밝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안다면 대책과 향후의 방법은 분명히 더 실천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고등어 얘기 같은 거 안 하고. 그렇죠. 예. 아니 고등어 때 진짜 아직도 고등어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네. 아, 아세요?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기 동대문 쪽에 있는 그 생선 구이집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잖아요. 다 서민들이잖아요. 예. 예. 그 저는- 2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재밌는 게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1위가 안전이 정착된 나라였고 2위가 미세먼지 없는 네, 이게 나라였거든요. 엎질뒤치락 그러니까 했던 것 엎질뒤치락하면서 같아요. 지금도 구매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참 국민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향후 정책을 이렇게 실천함에 있어서도 참조할 만한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안전 그리고 생명이 화두가 되어버린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월호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모든 노림수와 꼼수는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1차적인 기본권 생명권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국가가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들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문재인 후보 당선되면 세월호 7시간 확실히 파헤쳐지는 거죠? 세월호 7시간의 보다 본질적인 국가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지금 안전하면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소방관 얘기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공약을 발표하신 게, 소방관의 국가직화, 그 다음에 소방청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소방관 처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열악합니다. 예. 왜냐?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들은 재정이 다 달라요. 국가는 국가가 재정을 담보하면 되는데 지방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서 소방관의 처우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이 타임에서 제가 잠깐만 끼어들어서 예. 그 경남에 계신 분들 한번 경남 그 소방관들에게 돈 얼마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도 모 후보가
자기는 그 빚 없는 그런 지자체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빚 없는 지자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돈 안 쓰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 안 쓰는 게 복지 누구를 줄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장갑 자기가 사고 나가게 그렇죠. 하고 아니 제대로 된 방화복 안 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그 빚 없는 지자체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소방관의 복지는요, 공무원 복지가 아닙니다. 국민 안전이에요. 그럼요. 소방 복지가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국민의 안전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내몰리기도 한다. 그렇죠. 예. 가뜩이나 차별받고 차이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 형평을 못 맞춰질지언정 지방의 재정에 맡겨버린다. 그것도 안전을. 예, 그래서 저희는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는 누구 탓을 했습니까? 다 공무원 탓만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해경도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해경 없애버리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없애지도 않았던데. 실질적으로 본부로 격한 거죠. 본부가 그렇죠.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소방본부 지금 현 체제 하에서는 네. 소방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으로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제대로 된 방화복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예. 불과 몇 년 전까지 방수복을 입고 불 끄러 갔답니다. 방수복을 입고. 충격이죠. 네. 좀 정말 몰랐어요. 코미디 같지 네. 않나요? 우리 화마와 싸우시는 소방관님들의 순직 뉴스를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정말 자주 확인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그른 옷, 그 얼굴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모습 저희 상상되죠? 그 사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문재인 후보님을 뽑아주시면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예. 그게 소방관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한 맞습니다. 거만큼. 국민을 위한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소방관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방관을 위하는 것을 왜 위해? 이럴 필요가 물론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네. 거죠. 제가 예. 그 소방관들의 그 헌신성 이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이제 새벽에 조금 알바를 하는데 그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알고 싶어요. 그 1시 한 반쯤에 갑자기 제가 그 일하고 있는 곳으로 한 소방관이 우당탕탕탕탕 완전 복장을 하고 네. 들어왔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 불났다면서요. 그래서 불은 안 났거든요. 근데 봤더니 이제 건너편 쪽에 있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분이 새벽 1시 반에 출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 잘생긴 꽃미남이 예. 탁 이렇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또 순식간에 달려가가지고 옆 건물로 딱 가가지고 거기를 딱 보고 거기서 이제 연기 났던 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전기 합선 때문에 잠깐 연기가 난 걸 학생들이 예.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딱 처리하고 딱 돌아가는데 너무나 듬직한 거 있죠. 예. 새벽 1시 반에. 아니, 저희가 또 다른 이전에 이미 발표한 공약하고도 조금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네. 그 일자리 공약에서 저희가 공공일자리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 공무원을 늘린다라고 오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지금 공무원 정수만큼도 다 채용되지 않았거든요. 한 30% 정도 모자라죠. 예. 근데 이 소방관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불만큼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19 전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네. 뭐 다쳐도 하고요. 아파도 하고요. 고양이도 구해줘야 그렇죠. 되죠. 벌집도 제공해야 말벌도 됩니다. 제공해야 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3교대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그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3교대를 해라. 그랬더니 한꺼번에 근무해야 될 사람이 모자라 더. 맞아요.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의 업무 강도는 더 세지는 거죠. 예. 게다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다. 뭐 네. 여자 소방관들도 네, 많으니까요. 또는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며칠 자리를 비워야 되면 못해요, 그거를. 예. 다른 인원들이 2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그걸 못하는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노동권 중에 몇 가지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꽃미남 네. 강남 소방관 최정의 그 저도 꽃미남 궁금해지네요. 소방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개포동에 있는 그 빌딩으로 그 새벽에 달려와 주신 그 헌신에 대해서 고마움을 다시 우리 표시합니다. 박수 소방관님 박수. 그러니까 모든 소방관 분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1번을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꼭 선택을 하셔서. 근데 이게 이제 참 문재인 1번가가 참 좋은 것 같은 게
이걸 대선 기간 동안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국가의 정책을 좀 알리는 방법으로 네.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남녀 같은 임금 같은 대우. 이거는 저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즘 그 대통령이 되겠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네.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맥락이 같은데 여자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부분은 꼭 짚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이제 비슷한 세대를 겪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세대로 인정하신 예.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쭉게 세워줘 봤어요. 저 같은 오호, 경우는 예. 남녀 평등을 교과서에서만 배웠어요. 교과서로만 배웠습니다. 예. 정말 공부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모든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성은 사실상 똑같은 위치에서 뭐 다른 임금을 받는다. 똑같은 위치에 가기도 힘들어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것도 아시죠? 그럼요. 예. 가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 너희들은 부차적인 경제원들 아니냐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바로 특히 약자인 것이 그렇죠. 여성 노동자입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반이 여자인데.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욱더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들을 살린 일자리에서 일을 할 텐데 어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들은 식당에 가만히 앉아 있고 딸은 거기 가서 젓가락 숟가락부터 놓고 있다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아니 누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업무로 정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아주 세세한 것부터 차별들이 그냥 상존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네. 확실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식이 깊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일인 것도 맞아요. 많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님은 뭐 경상도 상남자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런 남녀 문제에 있어, 남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성인지적 관점은 확고한 분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안 사람한테 갑자기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설거지를 빌어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좀 예. 어떻게 도와주세요. 여러모로 예.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도 하나 반성할 지점이 있는 게, 네. 남녀 평등, 성역할을 이렇게 이제 여성에게만 강요하지 말라 몇 가지 가사노동을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한테 누군가가 나 네 안 살짜리. 쓰는 예. 장난감 있는데 줄까? 그러니까 뭔데? 하길래 주방 싱크대래요. 이거 비싼데 살려면 비싸 가져가 이러는데 제가 에이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죠. 네. 지금 우리 아이 잘 열심히 갖고 요리를 노나요? 가장 좋아합니다. 정말 여자친구에게 와이프에게 요리는 내가 할게. 주방은 내가 맡을게 하는 멋진 너무 아들로 멋있네요. 키울 테니 예. 좀 일찍 데려갈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들이라서. 예. 제가 한 25년만 늦게 태어났어요. 여보세요. 네. 아니 남자친구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우 진짜요? 네. 어머나 세상에 조금만 이렇게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박누리 아나운서 네.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네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구애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이 연예인들의 그런 어떤 방송용 멘트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 정말이에요. 아니면 문재인 1번가에 배너 하나 올리셨어요. 알겠습니다. 당선되시면 나중에 한번 해주시는 걸로. 네. 네. 또 결혼 장려 정책으로. 그럼요. 개반 여건이 개선되었을 때 네. 우리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요. 지금 왜? 사실 지금은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끔찍하죠. 사실. 막막한 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박누리 아나운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드는 대통령, 정말 결혼시켜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런 제반 여건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한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결혼하고 싶네요. 멋집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1번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대선 기간 내내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정책을 좀 다 아시고 잘 함께 만들어가는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선거가 네. 네. 제대로 검증하고 비교하는 선거가 돼요. 이렇게 공약을 충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툴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실제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 이후에도 좀 네.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제대로 하나 보자. 네. 좀 그런 분들도 있어야 돼. 공약 네. 있죠. 제대로 다 이제 지켜봐야 꼼꼼하게 돼요. 잘 지켜지는지 보고 또 안 지켜진다면 뭐가 왜 안 지켜지는지도 따져보고 또 그걸 또 숙제로 남기고 이럴 수 있는
네. 그런 성숙한 분위기 이게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깐깐한 국민들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네, 지켜볼 거예요. 네, 지금 게시판에 내일 문재인 펀드 오픈하잖아요.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넣을 생각인데 다다 익선이겠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투자의 어떤 뭐 비법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내일부터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벼르고 지금? 계십니다. 국민주 문재인, 네. 초우량주 펀드, 준비된 가치주, 검증된 실적주, 유일한 정권교체 테마주. 네. 네. 그래서 사들여 가십시오. 어떻게 펀드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상 국민에게 빚을 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1차 목표액이 지금 100억 원인데 뭐 상한액과 하한액은 없습니다. 많이 투자하실수록 많은 수익이 달성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돈만 벌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니까 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유지하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보장해드립니다. 원금 보장과 수익의 현실화 그리고 또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배당까지 드립니다. 그 뒤에 저는 후자가 더 끌리네요. 예. 국민에게 근데 전자가 끌리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돈이 많이 모여요. 뭐 수익률이 일단은. 얼마인가 예. 이런 거 궁금하시고. 네. 정말 국민에게만 빚을 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선언한 멋진 겁니다. 거예요. 그게 멋진 예. 거예요. 그런 그리고 만큼 우리 후보 일정도 챙겨야죠.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문재인 후보의 유세 일정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4월 19일 후보 일정은 오전 8시에 4.19 민주묘지에서 57주년 4.19 혁명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를 하시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9시 20분에 중앙당사 2층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로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정책이네. 조금 지나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상관 있지 않나요? 얼마 안 남지 않아요? 두 분 참 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님도 별로 지금 상관없는 5060인데? 전 청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예 지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참고로 저희 당의 다른 유세단의 네. 일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저 청년입니다. 저희 당이 굉장히 후해서 만 45세 미만 모두 청년입니다. 그래서 네. 청년 저는 청년이 유세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는 청년입니다. 저는 어디 끼어 있어요? 4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은 어디 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청년 5060 유세단 쪽으로. 말씀 좀 드려도 되나요? 네. 청년 유세단이 우리 김병관 청년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네. 엄지척 유세단이 있습니다. 엄지척. 내일 수요일 일정이 내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 성남 테크노밸리 경기도 집중 유세가 있고요. 그리고 2시 반부터 4시까지 성남 모란시장 입구 경기도 집중 유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는 내일 대구로 내려가십니다. 정말 전국에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내일 또 중요한 일정 있잖아요. 네, 내일 일단 오전 10시 반에는 이 홍대 인근의 카페 꽃마에서 김덕용 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의 국민통합을 위한 대화가 우리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 이루어지고요. 네. 그리고 저녁 10시에 이거 KBS 중요해요? 예. 네, KBS 2017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난 토론 후보님, 저희 우리 문재인 문재인 후보님 후보가 너무 좀 잘하셨어요. 잘했다는 평가가 예. 있었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내일 토론도 오늘은 조금 들으시고 단호할 때 좀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뭔가 좀 어떨 때는요 강전한 느낌들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좋은 그런 아저씨 모습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또 강렬한 그런 약속들을 갖다 또 이렇게 탁 보이시고 그런 후보님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소개팅을 해보면 정말 그냥 착하기만 한 남자보다는 남자다운 모습을 딱 보여줄 때 더 끌리더라고요. 또 남자다운 모습 이거에 성인지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모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외유 내강형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더 강하시고 네. 문재인 후보님이 처음으로 국민에게 떠올랐던 것이 그런 그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하셨던 당시에 네. 그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흔들리지 않은 그 모습이 그 모습이 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신 건데 네. 워낙 또 선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메시지 뭐 목소리 톤 막 바꾸고 이런 후보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전해지다 보니까 그런 방점을 조금 신경은 안 쓸 수는 없겠다 정도의 조언이지 않으실까 예. 싶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뭐 원고도 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네네네. 예. 스탠딩으로. 정말 기대가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좀 더 많은 매력 발산을 하셔서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대선 특집 방송 진짜로 정권교체 D-20 대선 브리핑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이재정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또 해주시죠. 예.
축제처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엉망이긴 하지만요. 이제부터 읽어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함께 읽어가고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따로 또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예. 내일 저희는 하루 쉬죠. 하루 예. 쉬고 진짜가 나타났다 정규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5시 30분에 팟빵 라이브와 함께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요일 날? 네, 저희는 목요일 날 D-19네요, 벌써. 11대. 그래요. 달아주실 거예요, 좀. 악플. 뭐 보세요. 이런 분도 계시네. 얼마나 용감하냐. 불이익 감수하면서 하는 건데 화이팅. 이런 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뭐 김성수 얼굴 잘 바꾸네. 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왜 여기 근데 안철수 예. 후보를 지지하세요? 참 그럼 이런 분들은 예능에서 캐릭터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인 줄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영진이 원흉입니다. 정말 왼수예요. 예. 그놈의 출연료 때문에. 아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네. 많은 악플들을 달아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악플도 예. 관심이거든요. 그럼요. 네, 예, 이렇게까지 저희한테 관심을 관심이 보여주다니. 있어야. 예. 네, 계속 관심 보여주시면 심지어 여러 개 다 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달아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예, 나중에 대선 끝나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좀 없어요. 아니, 거기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드려야 더 이상 악플을 안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문재인 후보의 하루를 또 낱낱이 이야기해 주실 초특급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보배 같은 분이시죠. 우리 국민주권선대위 이재정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의 보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냥 오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양쪽에서 빛이 나요. 이런 미인들과 방송을 한다는 게 개타셨습니다. 정영진 이러고 방송하다가 여기서 이재정 박누리하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아니, 싶었어요 정말. 근데 예. 제가 위로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 역할극 하다가 혼나셨는데 저랑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예. 용산 참사를 시민법정에 세웠는데 예. 이명박을 변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현 의원이 또 김석기 네. 김석기 전 경찰청장 변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변호를 했어요. 역할극이기도 하고 진짜 진지하게 법리적 검토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르신이 등짝을 딱 내리치면서 어떻게 저런 놈들을 변호하냐고. 박주민 의원과 제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감정이입하셔- 너무 몰입하셔서 예. 제대로 예. 잘 해내신 겁니다. 아, 위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예. 사실 고정 출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너무 왜 바쁘셔서. 거절을 하셨어요? 제가 하루살이 목숨입니다. 예. 내일 제가 어디에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구나. 저희 오. 의원님들이 119명 되시는데요. 네. 다들 뭐 대표님을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지역구도 활동하시고 또 여러 요새단이 있어서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느라 바빠서 사실 내일 일을 약속을 못 합니다. 저도 날마다 우리 청취자들, 우리 당원들, 국민들 만나가지고 말씀 네. 나누는 거 저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 보이지 않아요? 네. 그죠? 아니, 신이 났어요 지금. 웃음꽃이 활짝 피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얼굴에. 예, 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최대한 많이 예.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아까 들어오실 때만 해도 너무 지쳐 계셔가지고 예. 네. 예, 근데 걱정이 지금 좀 됐는데 말씀하실 지금 때 보니까 소통을 방송이 하고 약간 있잖아요. 체질 아니세요? 예. 뭐든 체질이 아니에요. 여튼 지금 따끈따끈하게 광주에서 올라온 이재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제 첫 유세 일정을 함께 하셨는데, 대구가 또 고향이시다고 예.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직전에 광주 유세를 하고 왔지만 네. 어제 첫 유세진 대구에 제가 진행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네. 제가 아.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예. 사투리를 안 쓰시다니. 사투리도 쓰는데요. 예. 사투리 쓰면 완전 귀여워요. 제가 감당하실래요? 예. 짬만 사투리 한번. 그럼 더 매력이 네. 폭발할 근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서울말 쓴다고 써도 고향 사람들은 알아봐요. 맞아요. 아니 그런데- 남았다 그래요?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예. 사투리를 많이 고친 그 대구 분이 계시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뭐 언어 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방송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 예, 고등학교까지 대구. 나오셔가지고 예, 나와서 특히 또 제 모교 경북대학교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구나. 예, 함께 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 대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진영 논리의 텃밭이 되지 말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대구, 그다음에 나 역시도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대구에서도 지지받고 강원도에서도 지지받고 전라도에서 지지받는 전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를 담은 첫 유세지였습니다. 예. 반응 뜨거웠습니다. 아, 예, 뭐 특히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네. 비 오는 그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우산 쓰지 않고 우리 문 후보님 얼굴 보기 위해서 모여주셨고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명백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그다음에 배상 보상을 완전하게 해드리겠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배상이라는 게 금전적 배상도 되겠지만 네. 또 트라우마 치료 등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새겨 말씀 주셨습니다.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식해 들어간지가 잘 설명이 돼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제사도 맘 놓고 못 지낸다는 맞아요. 그 고통입니다. 네, 예. 그런 예. 부분까지 모두 좀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유해, 예. 유전자 감식, 우리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 건 안 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드리겠다는 예.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추념식 내년이 70주년이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또 예. 십진법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또 의미 있는 추념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내년에는 이제 4.3을 다룬 연극을 한번 계획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음성으로 듣긴 했지만, 살기 좋은 제주도를 위한 정책, 제주 비전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좀 예. 살펴볼까요? 그 제주를 평화 그리고 인권의 꿈을 담은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 동아시아의 네. 환경 수도로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예. 지금 뭐 요커들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제주도의 천혜 환경으로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 예.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 실현을 함께 담는 겁니다. 평화와 인권. 그래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적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셨고요. 예. 그 안에는 뭐 전기차 보급, 뭐 또는 한온 분화구라고 해서 자연 분화구인데 제대로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네. 있는 그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해내겠다고도 말씀 예.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주의 아픔을 아까 4.3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다시 치유하고 책임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환원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강정 평화마을 그러니까 평화마을, 해공기지. 그렇죠. 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 말이 됩니까? 예. 공동체가 파괴된 그 현장들을 다시 평화롭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 노력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래야 갈등이 좀 예.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야 참으로 평화의 도시가 난데없이 되는 갑자기 거죠. 와가지고 이제 기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쫓아내고 막 부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걸 막았는데 막아서 뭐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이제 그 주민들한테 돈을 내놔라.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가 기업한테 예. 기업한테 돈을 주고 예. 국가가 다시 주민들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일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뭐 잘 보존을 하면서 관광하기도 좋은 제주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또 자연을 대하는 지도자의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예. 또 바로 우리 문재인 후보의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환경이 보존된다는 거는 눈에 보기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가치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공존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고 후손들에게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려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4대강 복원까지 이렇게 가면은 참 너무 좋을 것 너무 같은데. 좋죠. 예. 당연히 그 부분도 심각한 환경이랑 문제이기 때문에
모드로 네. 보면은 다 이게 맞습니다. 연결된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녹차 라떼라고 네.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몇몇 가지 증상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네. 이 폐해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요. 언젠가는 이제 지금 뭐 정부도 조금씩 우리는 새로 들어선 정부는 네.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다시 다른 자연과 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복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에서의 유세를 마치고 또 바로 전북 전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죠. 전북대에서 오늘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도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근데 5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거웠나 봐요. 예,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유세 참여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사진들 우리도 톡방 있거든요. 네. 톡방에서 공유를 하시는데 어떤 언론사의 사진보다 생생한 현장 사진이었는데 열기가 느껴지는 현장들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게 현장에서 비빔밥집을 운영하시는 시민이 즉석에서 비빔밥을 먹여주기도 했다고 예, 했어요. 비빔밥 비비시는 장면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꿀꺽. 아 근데 이런 것 좀 후보들은 당황하고 환자에 대한 이런 국가 책임 강화 공약 그리고 이건 널리 알려야 돼요. 네. 네.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고모님 두 분이 그 한 분은 미국에 계셨던 분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세 분이서 토론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그 작은 고모가 그래서 뛰쳐나가셨어요. 아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오빠가 돼가지고 집에서 어머니를 못 모시고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서가 예, 있죠. 저는 그 너무 잘하는 게 할머님이 거기 계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봤거든요, 눈으로 네. 직접. 네.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님 전부 다 교사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시고 그 상태에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지를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 울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너무 불안해지셔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전화를 한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사정이 생겨서 늦게 온 도우미 아주머니의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치매는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그건 누구 개인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돈으로 그걸 다 해결하려고는 어마어마한 예. 부담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생업 때문에 돌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 가족인 경우는요. 사실 그 치매란 증상이 네. 발현되는 어떤 방향을 보면은 가족들의 어떤 일상도 파괴하는 파괴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몇 명의 국민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치매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매 어르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 여러 명의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사실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 왕만 나중에 보죠. 네. 나중에 예. 이제 그걸 이제 작은 고모가 받아들인 게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서 오히려 편해진 그런 표정을 보시고 나중에 예.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 피부로 아셔야 이런 정책들을 좀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뭐 번지르르한 공약, 그냥 제목만 그럴싸한 공약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기초연금이나 장기 요양보험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보신다면은 네. 그 진정성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문재인 후보의 이런 어르신 정책을 잘 접하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예. 간단하게라도 잘 정리를 해서 좀 뭐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예. 좀잘 알려주시는 것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제는 저희가 내 삶을 바꾸는 교통 정책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 정책을 전북 전주에 있는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왕 그 어르신을 위한 정책 나왔으니까 그거 조금 더 정리하고 가봐요. 네. 틀니,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예.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본인 부담금이 너무 높거든요. 맞아요. 예, 그 본인 부담금을 좀 실질화해서 조금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공약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라이브를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100원 택시를 활성화하겠다. 네. 맞아요. 버스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와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럼 예. 돈이 드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꼼꼼한 공약 예, 이런 것들도 기동성, 예. 아프신 분, 장애인, 노인들이 그 기동성에 있어가지고 이동성을 보장받지 못해서 인간다운 삶을 못
깎아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예, 좀 뭐 있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일자리가 곧 복지다. 네. 예,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2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존중이거든요. 맞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냥 쉬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나를 가치를 그렇죠. 떨어뜨리는. 정말 외롭게 하는 네. 말인지 몰라요. 맞아요. 제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우리 사회 구성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네. 이제 나는 다 됐구나. 나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건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그렇죠.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뭔가 일이 있으셔야 돼요. 그 일을 네. 놓게 되는 순간 갑자기 늙으시거든요. 갑자기 정신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비단 노인분들을 어르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사회가 그분의 경력이나 경륜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예, 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광주 넘어가서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광주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말았는데 광주 집중 유세에서 이제 허급 지금 오늘 광주도 갔다고 했지만 집중 유세장에 그 많은 인구보다는 조금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보통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진행자의 훌륭한 진행 탓이었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맞아요. 네.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또 네. 힘껏 또 대구 출신으로서 또 함께 해주시면서 본인이 살아온 경위,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수적 성향의 시민이라고 알려진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설득이 될 정도의 본인의 경로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네. 청와대에 계셨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시면서 좀 많이 마음들을 움직여 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도 춤 때문에 네, 이렇게 두 마음이 분의 춤이 오픈됐다고. 굉장히 거의 뭐 화제가 놀아본 됐습니다. 솜씨라고. 아니, 저는 훌륭하게 진행을 해서 그분의 네. 장점을 이끌어낸 뭐 그런 거고? 예. 그분은 골반 댄스가 예전에 그분 유세 지원을 갖다가 한번 봤었는데요. 네. 예사롭지 않다. 저분 나중에 저걸로 성공하실 분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반전 매력이 예, 또 골반 있으시네요. 댄스를. 예, 예. 대선에 혁혁한 공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럼 우리가 로고송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떤 노래가 춤추기에 가장 좋나요? 저는 좀 제가 이거 94학번인데요. 네. 제 세대에 좀 어울릴 때 페스티벌. 페스티벌. 예, 또 예. 제가 안무를 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어허. 예. 네. 순정은 어떠셨어요? 순정은 순정이 딱 춤이 94학번. 춤이 조금 어려운 조금 부분이 어렵구나. 있어서. 예. 네. 그래도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어제 처음 따라해봤는데 처음 따라한 게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조홍천 의원님 네. 옆에 있던 게 전데 처음 따라한 게 그 정도였으니까 네. 뭐 다음에 따라할 때는 거의 처음 완벽하지 않을까 치고는 싶습니다. 굉장히 아니 능수능란하게 예, 저희 율동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 시민들도 참여해서 함께 흥을 내고 따라해 주시라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다음에 지나가다가 유세 현장에 가 보시면 율동 보시고 따라서 함께 네, 같이 즐겨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면 더 힘이 나지 취업 않을까. 얘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연식 때문에 잘 안 되시는 거 아닌가 네. 좀 아쉬움이 좀 걸그룹은 있습니다. 조금 저는 힘드신가 이재정 봅니다. 의원의 치얼업 댄스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네,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파이팅! 연식 예. 때문에. 네, 오늘이 이제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이었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유세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문재인 후보의 제주 비전 발표 내용 들으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다.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열을 넘어 크게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 벅찬 역사가 시작되는 힘을 만들어 주십시오. 문재인과 함께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제주 동문시장에서의 유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제주도에서 첫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4.3 평화공원의 참배로 시작을 했는데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들보다 일단 제주 4.3을 좀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죠. 어제 갑작스럽게 그 조문 갔던 예. 그 불상사까지도 다 챙기고 네, 조문까지 맞아요. 가시고도 제주에 예, 일정을 소화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의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역사 인식이 있는 정통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4.3 우리 현대사에서 정말 아픈 기억들인데요. 역사를 부정한 채로 미래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3기 민주정부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흐지부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3기 민주정부가 명맥을 이어서 책임져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배를 마치고 나서 이 4.3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서 그래요. 내년에는 꼭 대통령이 돼서 이 추념식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다짐을 예. 하셨는데 이 4.3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좀 하셨나요? 예, 사실상 이제 관련한 피해자들이 있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 규명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갑자기 비빔밥을 딱 해가지고 크게 한 입 이렇게 딱 하시면 이걸 이거 다 받아 먹기도 그렇고 뭐 이러실 텐데. 우리 후보님 뭐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 비교해 보자면 네. 굉장히 그런 이제 임기 응변. 즉석에서의 네. 대처가 굉장히 빨라지셨습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그렇네요. 거기서 한 템포 쉬면 점수 딱 깎여요. 그렇죠, 딱 그렇죠.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먹방을 예. 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요. 예, 그간 정말 많이 보완된 내일 맡겨도 많이 보완된, 국정 운영이 가능한 예. 준비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전주 시민들하고 같이 팔도 통합 비빔밥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라고까지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참 좋네요. 근데 전주 비빔밥이 원래 통합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 갔다 전주라고 하는 곳이 또 어떻게 보면 광주와 더불어서 전라도의 어떤 핵심 지역이고 네. 네. 거기서 또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신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네. 그걸 통해서 화합의 어떤 이미지가 딱 구현됐다는 게 네. 뭔가 마치 짠 듯이 다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쵸.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예. 우리 유세의 어떤 현장에서의 되는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라도 전역에 걸쳐가지고 사실 4.13 총선 때 호된 회초리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얘기와 관련해서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우리 전북 도민들의 그 역사 안에서의 모습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호되게 매섭게 마음을 표출해 주신 여러분인데, 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럴싸한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말씀하시면 느껴지는 그 진정성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은 우리 전북 도민 그리고 전주 시민들이 지난 시간들과의 화해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참, 이 전주의 비빔밥 같은 이런 통합의 대통령이 네. 네.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 해봅니다.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을 광주 충장로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직접 함께하다 오셨습니다. 예. 이 광주 집중 유세 소식 좀 전해주시죠. 광주 가기 전에 전주에서 한 가지 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뭘 있습니다. 또 해결해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정책 시리즈 공약을 매 현장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에서 맞아요. 어르신 어르신 공약. 공약. 어르신 예, 공약. 어르신 공약. 지금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 네. 상향하는 관련된 공약인데요. 지금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 네. 균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어른 복지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냥 뭐 방에다 쿡 박아놓고 두시고 네, 돈 그래서 많이 저거 쓰게. 박아놓고 하려다가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한가 생각하다가 살짝 고민했습니다. 편안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모셔다 놓고 네. 그냥 잘 모시는 것만 어르신 복지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그 경륜과 경험을 사회가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공약을 말씀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공공근로 많이들 활용하시잖아요. 예. 어르신들. 그 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도 힘드시지만 감당해내야 되는 가족들이 더 힘든 그렇죠.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요. 관련된 세부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것이야말로
치매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게 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일단 네. 이번 유세 제가 그 어르신 공약 발표하는 걸 라이브로 봤어요. 오, 예. 근데 그 라이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초공약 이명박 정부 혹은 박근혜 정부가 먼저 하신 것 같죠? 기초연금. 그렇지만 사실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개념들서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실시를 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을 딱 바로 잡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꺼내놓는 예.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당초에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당시의 구상대로라면은 이미 완성이 됐을 그럼요. 공약입니다. 예, 완성이 근데 됐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먹은 것이 지난 10년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박근혜 방방 정부 팔았죠. 같은 경우에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았잖아요. 안 지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아랫돌 빼서 윗돌 그렇죠. 빼고. 네. 그렇죠. 뭐 누구 저기 그 차상위 계층은 뭐 그거 받는 게 있으니까 요거 빼고 주고. 그렇죠. 이게 무슨 현금이에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네. 어르신 정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도 좀 각 후보의 이런 정책들을 어르신 관련 정책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정말 이 치매